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을 모시고 이번 주 주간 동향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태극경명 공유동본부 사무총장 윤종원입니다. 우리 대한문 집회에 나오시는 우리 애국자님, 우리 동지 여러분들, 저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초지일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오시면서 우리 국본의 정체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현재 국본이 현재 전국을 바라보는 시국관이 어떤지는 충분히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22년 3구 대선전, 그러니까 2021년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자. 물론 그 전에, 윤석열 전에는 그 감사원장, 누구죠? 최 감사원장을 지지하자 그랬다가 바꿉니다. 그 바꾸는 세력들이 제가 구체로 말씀을 그렇지만 그냥 고교연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특정지역 고교연합.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을 바꿉니다.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국본도 이제 결정해야지. 제가 차마 그분들한테 자원심이 상할 것 같아서 대놓고는 말씀을 드려야 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그 학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본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우리 정말 훌륭하신 동지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람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은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최종적으로는 비상경령을 내렸습니다. 어저께 심한원 박사께서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이냐? 윤석열이가 미친놈이다. 아니 어떻게 비상경령을 내리냐 말이야. 비상경령만 내렸으면 대선도 없고 대안도 이게 안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도 다 잡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비상경령을 내려가지고 왜 이 사장을 만들었느냐? 그 글을 보고서 지만원 박사께서 정확하게 보셨구나. 제가 12시경에 전화드렸습니다. 박사님께. 박사님, 아주 글 잘 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경령이 윤석열이가 바보라서 비상경령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북 좌익세력의 치유탄입니다. 바로 대선과 개헌의 대문을 활짝 연 게 바로 윤석열의 비상경령입니다. 그랬더니 김한원 박사께서 정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국본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초질관이겠습니다. 종북 좌익세력들의 최종 목적은 고려한방제다. 그 고려한방제를 위해서 저들은 지방 분권이나 주민자치다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을 파괴시켜왔다. 이거는 바로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닙니다.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바로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런데 그 한 톨도 변하지 않는 저들의 목적을 간과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우파다, 국민의힘이 자유파다, 이젠 찍을 데가 없다, 대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시 윤석열 찍으면 안 돼, 이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으십시오 얘기한 적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결국은 윤석열이가 3부 대선에서 승리하고 비상계엄령 전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모든 상황을 복기해 보시면요, 뒤돌아보면은 윤석열한테 우리가 당했구나, 이런 것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한민국은 선거, 사법, 정치, 언론, 자유민주주의를 자정하는 그 기능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지금 들어보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었고,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더불어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하나고 같은데 정당이 틀립니까? 일당이죠. 강명과 강칼라와 이것만 틀릴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즉 영원히 정체성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같고 한 통속 같은 편에도 불구하고 우파라고 국민의힘을 따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따라가지고 윤석열을 추종하고, 저희들은 초지일관 말씀드린 것이 이재명 되란 말이냐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악인 윤석열을 찍자 좋습니다. 그러면 차악도 악 아닙니까? 최악 있고 차악 있습니다. 최악도 아니고 차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차악을 집어넣고 3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이론과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시간은 벌었다. 딱 한마디입니다. 시간은 벌었다. 그러면 시간을 벌었으면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국 구독동체, 고기원업, 그 다음에 유튜버들, 시민단체장들, 목사들, 변호사, 교수, 특정인사들,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대비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여기에 대한 확고한 근절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또 그 세력들이 나와서 얼굴을 대변하고 김문수를 당대표로 만들자,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자, 이런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최악, 차악을 찍었습니다. 3년간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외치면서 따뜻한 냄비물 통해서 아랫배를 슬슬 문질렀습니다. 왜?
배가 불렀죠. 슬슬 무지르면서 3년 구속성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신입 투사를 당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신입 투사라는 증거가 차고넘칩니다. 당일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계엄령입니까? 군대가 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계엄령은요, 죽이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나라를 구하냐 나라를 뺏기느냐, 내가 죽느냐 죽임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계엄령을 했다. 내 주위에 간첩 세력이 많아서 대통령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려고 계엄령을 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을 떠나서 사나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자기를 믿고서 따른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들이 현재 다 형무소에가 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군인들은 건들지 마라, 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감싸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부정선거하려고 비상경명했다. 종북자의 세력, 간첩 세력 때문에 대통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경명했다. 그러면 왜 마약을 미수했으며 그렇게 인구가 절벽되고 인구 감소를 해서 국가 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추석 때 고아원이나 영화관 가서 고아나 영화를 안고서 추석 인사를 하지 않고 개를 3마리 안고 11마리 데리고 나와서 추석 인사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뭐라고 하세요? 저 미친놈이다 말이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바로 TV와 신문과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종북 좌익 세력들에 움직이는 바로 국민들,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저 미친놈이다 말이야. 구울배, 양평고속도로, 그 다음에 폴란드 와서 명품 쇼핑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래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관금 재벌이 사건, 이태원 살인 의혹 사건 등 어마어마해요. 근데 윤석열은 우리를 태극기를 만지고 성조기를 만지고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을 얘기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도 말입니다. 그냥 길을 쓰고 뛰어갔습니다. 해외에 갔다가 그냥 성남공원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국민도시로 평촌에 달려왔습니다. 유경수에서 추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이들은 윤석열의 용도가 뭐냐? 첫 번째, 보수 개멸입니다. 자유우파 개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많이 개멸시켰지만 이제 내란 특검법을 위해서 이제 저들이 전가의 보도를 피울 것입니다. 내란 정리가 안 됐다고 저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대한민국을 완전히 독사를 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태극기, 성조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같이 움직이고 보수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완전히 던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세관금 재팬 사건, 그 다음에 명품백, 구원백, 마약 사건, 그 다음에 보이지 못한 국가도처 사건 등등 어마어마하게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똥통 속에 빠뜨린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보수파 그 모든 것은 같이 윤석열과 똥통 속에 빠지는 거죠. 바로 저들의 전략이 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바로 비상계엄령을 그렇게 내도하고 그렇게 저들이 지목해서 완전히 공격해왔습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죠. 이제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정을 다 연단시키면서 이제 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고 드디어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찬탈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재명은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 우리 북한, 바로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조국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 주석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부정선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유보수파 세력입니다. 왜? 완전히 국민들이 빠돌이가 됐습니다. 빠돌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면 결국 당할 수가 있고 결국 큰 낭패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주시는 가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는 뭐냐? 바로 자유, 민주, 정의, 법치, 자유민주체제, 이 가치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 정신, 박정희 대통령 정신, 전두환 대통령 정신이라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18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5.18 한덕수로 제주 4.3 여순반란 사건, 유언물질 주입 이렇게만 가지고서도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분리했을 때 이재명이가 합당하냐, 김문수가 합당하냐, 황교안이가 합당하냐, 민경훈이가 합당하냐, 홍준표가 합당하냐, 한 명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유튜버가 홍보하고 선동한다고 해서 김문수 만세, 윤석열 만세, 홍준표 만세 하물며 말입니다. 한동훈을 빨더라고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될 때, 그리고 한동훈이가 대통령 경선 나올 때, 물론 경선 나올 때 벌써 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민주했던 걸 다 아는 상황입니다. 당대표 될 때는 몰랐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대줄던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한동훈을 물고 빱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 문제는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역사, 우대사나 중세나 근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정장사, 바로 국민의힘의 그 올라가면 어떻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고, 김대중이 어떻고, 김문수가 어떻고, 홍준표가 어떻고,
5.18이 민주화냐? 아니다! 그 근거를 다 찾아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이 사건을 다 추적하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 북한의 대남 공격의 역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태극기 공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따라야 됩니다.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5.18 문제, 5.18 합법수록,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제주사상, 여순방해 사건, 유해물질, 이런 것을 다 들이대는 겁니다. 야, 김문수 맞아? 맞아? 제가 선거가 끝났으니 김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민중당이 창당됩니다. 그 창당은 김낙중이라는 36년 암약한 간첩이 주도해서 민중당을 만듭니다. 그 민중당 창당자금은 바로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받아서 창당을 합니다. 창당 당시에 당대표가 김낙중, 물론 공동대표가 3명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이재호, 당대표의 이우재도 있었는데 이우재요. 그리고 노동위원장이 김문수입니다. 그건 92년도 14대 총선에서 민중당이 후보를 냅니다. 그리고 바로 전북구 1번이 김낙중, 3번이 김문수입니다. 당시에 선거 자금도 다 공작금으로 다 충당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동열 박사라고 아실 것입니다. 유동열 박사가 다 월간조선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1994년 민주자유당에 입당합니다. 김낙중은 1992년 8월달 구속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낙중도 나중에 다 같은 형도 상당히 낮게 선고받죠. 여기까지 김문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뭐 말씀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강대나 그 다음에 부정선거도 하면서 황교안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 말씀을 안 드리고,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약 1000명 정도를 수사하고 200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은 빠졌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뭐 하나 더 첨부시킨다 하면은 국회에서 행정부로 보낸 탄핵소추안,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행정부로 보낸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 바로 황교안은 국회에서 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황교안이가 정말 자유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했다면 본인이 목숨을 걸고서 국회 탄핵소추안은 다 거짓이다. 바로 거짓이죠. 최소한 공소장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일 말미에다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한 줄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겁니다. 누가? 종북 좌익세력들.
네, 제가 어저께 이들이 사전 선거 대비 사전 투표 대비 평일 당일 투표를 한번 제가 조사해 봤어요. 봤더니요, 어떻든 간에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에 대한 비율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문수가 당일 투표에서 53%,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26.44%, 이재명은 말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37.96%,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63.72%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일 투표 대비 김문수 후보는 25%가 마이너스가 됐고 이재명은 25%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만약 정상 상황이 온다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는요,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와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53%의 사전 투표 득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마찬가지로 당일 투표와 같이 37%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230만 표를 승리합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합산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약 521만 표로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다 조작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요,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모집단을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값이 정확하다는 것이 정확하다는 배수의 법칙, 이거는 과학입니다. 절대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도 어기면서 이 대통령을 찬탄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가 완전히 신권 다발로 그냥 나오고요, 그러며 투표에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김문수 후보가 정말 자유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부정이 나왔을 때 21대 대선은 무효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나와라, 정관이는 부정선거 범죄 조직이다, 그러면서 전면 재선거 실시를 갖다가 외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승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통계를 낼 때 이름을 김문수라고 하지 않고 성은 김치고 이름은 승복, 김승복이라고 다 표현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인이 전향했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에게 나 전향했어, 그러면 본인이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국민 여러분, 선거는요, 한 표의 부정이 있어도 그 선거는 다 무효입니다. 정확히 법으로 해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대응하지 마십시오. 네, 대응하지 마세요. 네, 대응하지 마세요. 네, 네, 대응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싸우려고 그래. 자, 이제 우리는 어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
아직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헌법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희망과 용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나라 못 구합니다.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외치지 마세요. 김문수에 치지 마세요. 황교안에 치지 마세요. 오로지 자유민 체제고 아직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현재 감금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유영아는 감시인이고 감독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영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면 본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근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알린 적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나오십시오. 저희들 엠브라는 데 아닙니다. 저희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저희들 불쌍해요. 알았습니까? 일주일에 2번 남드는 경찰서에서 대한민국 때문에 거기서 밤새고 삽니다. 전화 그렇습니까? 저희 장애숙자리 일주일에 2번 주무십니다. 80이 다 되는 분이 노구리 누가 주무십니다. 이영애 부모님 거기서 주무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이승훈 선배님도 일주일에 2번 대학원에서 주무십니다. 남대문에서. 어렵게 집회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피해를 끝내야 됩니다. 피해. 누가 저기고 누가 우리들을 정확히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살을 쫓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이에요. 핑은 아닙니다. 총만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전쟁입니다. 이제 저들은 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고래망지로 할 겁니다. 저들은 다 교육을 다 세워놓고 시나리오 다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말 싸워서 이기자. 그리고 우리가 살면 얼마 사냐? 우리가 살면 30년, 40년, 50년 삽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주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이 되지 않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자유민주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치면 대한민국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변을 토해주신 우리 국번의 민중웅 사무총장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